시정연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보수파 재건과 자유주의 확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총선까지 26일이 남은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공천위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태우 후보 공천 박탈은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연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김경률, 김영주, 한지아 같은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인사들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다양성이란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힘의 건전한 변방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들의 좌파 이념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변방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 잦아들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특정 지역의 가치,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상화하는 등 보수 우파 핵심 6070 세대들에게 큰 걱정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들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할 제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 박탈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에서 도태우 후보가 한 발언,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죽으면 그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발언한 내용과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 죽음으로써 영웅화되고 그 소속 정당이 이득을 보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위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관위의 선언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관심법적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태우 후보 발언 중에 어느 부분이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공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언급했던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뇌물 혐의를 받고 죽은 후에 영웅이 되었다는 발언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이념의 핵심은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없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보수 우파 진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꼭 법률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판했다고 징계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성역화 될 수 없습니다. 헤겔의 말대로 역사의 발전은 긍정과 부정의 반복, 칭찬과 비판의 연속을 통해서 자유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증법적 과정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역사의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 박탈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의견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결론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공관위의 결정은 매우 독선적입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내면을 성숙하게 합니다. 지금 공관위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 권리까지 간섭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총선만은 이겨야 한다는 큰 대의를 가지고 여태까지 적지 않는 일탈들을 보고도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태우 사건은 보수파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중하고 중대한 시점에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이념적 혼란은 철학적 빈곤에서 시작합니다. 그 철학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평소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에서 최소한 20%는 태극기 우파 인사들에게 할당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태우 후보마저 공천을 박탈시킴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에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 박탈은 보수파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향후 10년 이상 국민의힘의 핵심 세대는 6070 세대의 지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좌파 이념에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세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이번 총선 승리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번 도태우 공천 박탈은 6070 세대의 간절함에 대한 배신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만약 6070 세대가 국민의힘에게 등을 진다면 제2의 문재인 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26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 위중한 시점에 600명이 넘는 경호 인력을 동반하고 광주를 방문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 무슨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파 정당에서 국민의 눈높이, 공공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과 철학적 빈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4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공무원 조직, 검찰, 법원 조직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레임덕입니다. 무정부 상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그야말로 혼돈의 아나키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태우 공천 박탈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는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이재인님, 덕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